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자, 9월 8일, 자, 주말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저희 황금바닥 채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날에 저희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또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종목들 얘기도 좀 드렸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아이센스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뭐 로봇주들도 여러분 좀 타고 갔고요. 그 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다. 오늘 하루만 따지더라도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컸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계속. 왜 그러느냐? 시장에 당장 모멘텀이 없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복병이 생겼다. 그게 뭐냐? 어, 달러, 금리, 채권 금리, 그 다음에 유가, WTI도 그러겠죠. 그래서 좀 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에 오늘 우리가 골디락스 장세를 전망을 했고 그 흐름상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지만 여기 저점 높여갈 것이다. 자, 그러면 9월 답답한 9월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냐? 그리고 그 변곡점은 언제가 될 것 같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오늘 몇 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활용하시고 또 짧게 보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7일의 기적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추석 명절 앞두고 체험 라이브 문자 또 서비스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교육 특강 체험하는 그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해두시고요. 예. 음,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게 코스피입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코스피고요. 이번 8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올 1월 달은 여기였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저점 포인트를 만들어 드렸던 자리들이 있고 그 시점들 그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만들어 놓고 증시는 이런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는 이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의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박스권의 하단이 대략 한 2,500 아래거나 아니면 2,500 근접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최근에는 시장에 어떤 뭐 악재가 있느냐, 그죠? 그거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 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은 제자리 찾아가니까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은 또 이번 달에는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은 바겐 헌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선 간단하게 미증시 한번 보시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스닥이 깨졌다라고 보십니까? 안 깨졌다. 이게 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고요. 지난번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나 그 외에 저기 채권 금리 급등하고 뭐 했던 악재로 해서 지난 8월에 이렇게 증시가 빠졌는데 죽으니까 결국에는 이 저점도 만들었고 그때서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요 며칠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그림상으로는 미증시도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변동 요인이 여긴 뭐였습니까? 여기는 뭐 채권금리 급등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비가 날 것도 아니고,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가, 104를 넘어서서 지금 105. 제가 이번에 104에서 대략 한 105 정도는 좀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5선을 네, 와 있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멀리 가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이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채권도 안전자산입니다. 그죠?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채권은 위험자산입니다. 근데 요즘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최근에 여기가 4.36 정도 됐고요. 최근에 4.3 언저리 왔다가 지금 이렇게 좀 쉬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좀 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에서 4.35 넘어가는 이런 그림 안 나오면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유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국제 유가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게 왜 부담되느냐? 뭐 당장에 이번 9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동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최근에. 그죠? 이거는, 첫 번째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했다. 그죠? 그러니까 냉방 수요가 상당히 컸고,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러시아도 그렇지만 감산하겠다. 이것도 영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단에서 그죠? 수급의 논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사우디는 또 유가가 올라야 돼요. 왜? 아시겠지만 아람코라는 정유회사 아시죠? 전 세계 시총 1위였는데 애플의 1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람코 시총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플이 한 4천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천조 후반인가? 아람코가 2천조 후반전, 3천조 조금 안 될 거예요. 시총, 전 세계 시총 3위로 내려놨는데 아람코가, 사우디가 아람코 주식을 이제 좀 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유가가 좋아야 되고, 그죠? 어찌됐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름이 지나면 조금 빠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분간 증시는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달러도 강세로 가고 있죠. 우리 환율 보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자, 보시게 되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3일이죠? 9월 13일.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21일이었나?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CPI는, 전달에는, 자, 이걸로 보시죠. 연간으로 보시죠. 3.2였잖아요. 그죠? 3.2. 그 전달에는 3.0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쭉 올라와요. 이번 달에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번 달에는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이번에 헤드라인이 3.8까지도,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3.8. 이렇게 되면 증시가 깨지나요?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코어 지표입니다. 헤드라인이랑 코어가 다르고, 코어는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겁니다. 유가는 여기에 영향 안 받는 거죠. 그 코어는 지금 4.46으로, 그죠? 4.46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게끔 표를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에너지, 유가 오르고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7, 8월 헤드라인 CPI는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이게 CPI고요. 생산자, 여기까지 PPI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파란 거 있죠? 파란 게 헤드라인이고요. 빨간 거 뭐냐? 코어입니다. 그렇죠? 네. 잘 보시게 되면 뭐 CPI 파란색 헤드라인 CPI 이렇게 빠지긴 하는데 3% 찍고 전달에 올랐었고 이번에 또 올라갈 거라 보여져요. 왜? 지금 전망이 한 3.8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21년도를 기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헤드라인 파란색이 먼저 오르죠. 빨간색은 나중에 오르죠. 그죠? 빨간색은 좀 나중에 따라 올라요. 그리고 파란색이 먼저 꺾였죠. 작년 9월 달입니다. 여기가 얼마면 9.1이었습니다. 그리고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코어는 늦게 좀 꺾여요. 늦게 올랐고 늦게 꺾이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죠? 방향은 분명해요. 그래서 CPI, 헤드라인 CPI는 부담되나 연준이 금리를 더 여기서 가파로 올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9월이 동결이 거의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고요. CPI의 선행지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잘 보시게 되면 코어 PPI는 이미 완만하게 꺾이고 있죠. 여기 헤드라인은 조금 튀어 올랐겠지 당연히. 그죠? 이거 꺾이고 있습니다.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볼 때는 9월 증시는 CPI, FOMC 동결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후에 어떤 멘트를 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시장이 조금 늘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좀 많이 빠지면 또 튀어 올라올 거고 또 올라가면 또 좀 밀릴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대형주들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AI 좋았고요. 로봇 좋았고요. 뭐 그 비만, 당뇨 이런 애들도 좋았고요. 그죠? 뭐 그 외에 좀 개별성 종목군들이 좀 좋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방향은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9월달은 죽는 거냐? 아니죠. 의외로 최근 증시에서 시장은 밋밋하지만 저희도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목 장세가 더 좀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 뭐 SK하이닉스 주도하는 장세, 지난번처럼 에코프로들이 주도하는 장세, 그러면 그쪽으로만 돈이 몰리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장이 깨지지 않는 지금이 더 좋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2500이나 2500 아래로 가면 여지없이 저점이 또 만들어질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안 깨지고 있죠? 여기 오면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코스닥 지수 여기 그죠? 제가 해야 되는 자리고 레버리지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2차전지 쪽에서도 우리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것도 그죠?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것도 이때가 그때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 라인도 그때 해가지고 최근에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25% 정도 돼요. 이번 주에 좀 차익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하자면 시장은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다만 때가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지금 달러하고 금리, 달러와 금리 이것이 시장이 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 플러스 국제 유가가 공급단의 이유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소가 되었고 미국 성장률은 확대되고 있고 그죠? 달러와 금리가 계속 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정점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죠? 연준의 과잉 이번엔 베이지 미국에서 과잉 긴축으로 오버킬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다면 오히려 하반기 방향은 더 명확하게 움직일 것이다. 다만 지금은 자본과 진통, 그다음에 돌발 변수, 그러니까 뭐 유가가 갑자기 급등했다든지 그죠?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9월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조금 순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큰 그림상으로는 바겐 헌팅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일의 기적 체험 이벤트 이게 12일 날 뒤로 안 미루고 그냥 곧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개별 종목들 수익 매매 같은 거 좀 해봤는데 또 너무 잘 되고 아시겠지만 단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성과가 더 좋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명절 앞두고 원래는 이거를 한 이달 말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요. 예전에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와우넷 라이브 회원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고 종목 매수매도 사인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특강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참가비를 2만 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했더니 물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해주시긴 해서 감사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000명 2만 원으로 너무 저렴하죠. 그냥 커피 한 몇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시간부터 진행합니다. 02-3490-4695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ARS 02-3490-4695고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 체험 가격은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강이 있습니다. 19일 화요일 날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들으신 분들은 우리 그 라이브에서 장중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날 퇴근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루 1시간 투자로 최대 성과를 좀 올려보자. 아시겠지만 장중 내내 단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장 초에 예를 들어서 음봉 공략을 최저가에 매수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 공개 방송으로 저 유튜브에 남겨드렸는데 아이센스 있었잖아요. 아이센스. 오늘 아이센스가 예를 들어서 장중에 12%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오늘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오늘 장중에 잘 보시면 마이너스 거의 2.2%, 마이너스 3%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개장할 때는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음봉이었거든요. 자, 이 음봉을 잡는 게 가장 큰 당일날 저가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장중에 점심 먹고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다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개장 초에 음봉 주식을 최저가에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죠. 아니,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음봉 공략해야 되냐? 다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종목을 음봉 공략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이따 설명하죠. 자, 그래서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장 끝날 때. 보통 종가 베팅이라고 하면 장 끝날 때 뭐 마감 종가에 사고 뭐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2시부터 한 2시 30분 사이에 또는 2시 반부터 3시 사이 한 30분 정도 하려면 돼요. 중요한 건 장중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장 마감주 종가 베팅으로 수익 매매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뭘 살 건데? 뭘 종가 베팅할? 그거 고르는 게 일이잖아요. 그거를 할 겁니다. 이번 네, 이거 할 겁니다. 자, 기존에 우리 서비스 받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방송 하루에 2번 합니다.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이것도 이거 체험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4분기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매매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 남겨드리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뭐 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잘 가고 있죠. 그다음 SPG 이것도 오늘 다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SBB테크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곡점 만들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 막 시장 주도주로 막 나타나면 로봇주들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 로봇하고 그다음 AI 이런 쪽도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약간 의료용 AI가 좀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여기서 좀 탄력받을 가능성도 좀 열고, 그죠? 그리고 의료용 AI.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딥노이드라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뇌동맥류 AI 관련해서 딥노이드. 우리가 3만 원대 진입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뭐 루닛이나 뷰노나 뭐 JLK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발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024 올해를 넘어가면서 더 큰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그래서 딥노이드를 저는 사실 여기서 할 때 3만 원 이상 갈 것이다. 그죠? 여기가 얼마냐면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 한 50% 오른 거죠. 3만 원대는 진입을 했고 추가로 더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후에 뭐 JLK라든지 그죠? JLK라든지 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엑기스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 비만 관련해서 최근에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오늘 급등했다가 좀 물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당뇨 비만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던 후속주들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저도 최근에 저가 매수 시켜드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더 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센스.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남겨드렸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죠? 얘는 뭡니까? 혈당 측정기.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당뇨, 비만 이런 또 살 빼기 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당뇨, 비만. 그죠? 근데 이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예전에는 바늘로 찔렀잖아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CGM이라고 그래. CGM 센서라고 해갖고 패치를 팔에 붙이는 거잖아요. 피부에 붙여. 피부에 붙이고 그 다음에 저기 혈당 측정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돼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다 연계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게 1형 당뇨 환자,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보험급여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앞으로 특히 이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기 이 CGM 시장이 앞으로 크게 커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 파트너도 연내에 또 계약을 할 것이고 유럽 품목후가는 내년도 한 3월 정도 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잘 가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갭상승 때문에 음봉으로 밀려. 장중에 마이너스로 가면 꼭 밑거래 잡고 종가 관리를 시켜놓는데 제가 4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케어젠. 이번에 저기 뭐 액면분할하고 이제 거래 재개됐는데 그러면서 저가에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야, 이거는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게 빠졌는데 그래봐야 이틀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34,000원, 3,000원, 여기서부터 35,000원, 6,000원, 7,000원. 여기가 받아쳐야 되는 자리라고. 여기서 이거 털리면 그냥 털리는 거라고. 이걸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저가 매수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4만 원대도 그렇고 3만 원 중반대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은 큰 이격이 벌어진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뭐 비만 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지스테론 요거 그죠? 이게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 비만 관련한 종목군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케어젠, 아이센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라인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자리 사두시면 되겠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제가 뭐 다 떠들 수는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리는데 지난 2년 동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다가 좀 밀린 애들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이런 턴어라운드 그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금리랑 연결시켜야 돼요. 금리 인상기에 피해주예요. 근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금리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죠. 그죠? 뭐 유가도 오른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하이어 볼 온거라 그래갖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좀 길게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고 이 정도 길게 갈 것 같다 해서 사실 이들 종목이 지지부진하긴 한데 하지만 점점 시간이 뒤로 가면서 무르익어 간다는 겁니다. 자, 중증 근 무력 증후군 여기 대표죠. 그죠? 한올 바이오팜 저평가에 바닥치고 톤어라운드 하고 있다. 기술 수출 모멘텀도 가지고 이제 25,000원 뚫을 때 드디어 변곡점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판단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아모레퍼시피 여기 바닥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거 얘기하니까 뜬금없이 사람들이 별로 응? 야 진짜 오를까 바닥일까? 하지만 여기가 화장품 면세점이 다 바닥이었죠. 뭐 호텔 신라도 바닥이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다음에 여타 화장품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닥을 못 만든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세계 인테였어요. 신세계. 자, 거두절미하고 저는 신세계 인터가 지금 이 바닥이라고 최근에 이 자리를 바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션 쪽도 있고 코스메틱 쪽도 있지만 실제로 주가에는 코스메틱 쪽이 가장 영향을 크게 줍니다. 면세점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2019년이 최고 좋을 때였고요. 그죠? 지금은 올해는 이제 그때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국인 단체 관광도 허용이 됐고, 그죠? 재개가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 면세점 매출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실적도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국고처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